가톨릭대는 인서울인가 아닌가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인문자연 일반 모집 단위들이 부천에 위치한 성심교정에 위치해 있는데 광명상가라고 불리는 인서울대학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서울에는 간호대학, 신학대학, 의과대학 밖에는 없는데도 말이죠. 왜 가톨릭대는 인서울대학으로 불릴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톨릭대의 역사를 짚어봐야 합니다. 가톨릭대 역사에는 크게 두 개의 대학이 나타나는데 신학대학과 의학부만을 가지고 서울에 위치해 있던 가톨릭대학교와 인문, 자연 모집 단위를 가지고 부천에 위치해 있었던 성심여자대학교가 그 둘입니다. 1995년 이 두 개의 대학이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 부천에 있던 성심여대가 서울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에 흡수통합되는 형태가 되면서 통합된 가톨릭대가 인서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서울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인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가톨릭대 2022학년도 수시를 소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3개의 전형을 소개할 건데 먼저 교과 전형부터 시작하죠.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고교별 15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요소는 교과 성적뿐인데 작년에는 인문계열은 사회과학 중 3회만, 자연계열은 과학만 반영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계열에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반영한다는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단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요. 교과 전형에 반영되는 등급 간 점수 차이는 7등급까지도 그리 크지 않아요. 물론 7등급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등급으로 지원을 꿈꿔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종 등록자의 평균으로 작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평균은 3.13이었고 자연계열은 3.2였어요.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은데 간호학과가 인문자연 할 것 없이 1점대로 성적이 매우 높았죠. 그리고 생명과학과 관련한 바이오메디컬학, 의생명과학 등도 입결이 높았어요. 심리 역시 높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입결이 낮은 모집 단위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 사회학, 행정학, 영어학문, 에너지환경공 등으로 3점 중후반에서 4점 초반대까지도 합격한 것으로 나오죠. 게다가 이건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최저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은 더 낮았다고 할 수 있어요. 최종 등록자의 최저 성적이 가장 낮았던 5개 모집 단위는 영어학문, 미디어 기술 콘텐츠, 중국어, 언어, 문화, 정보, 통신, 전자공, 심리였어요. 무려 5점대의 학생이 합격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심리의 경우에는 평균으로 보면 입결이 5번째로 높았던 모집 단위예요.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이지만 중복 합격 등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4.82 학생까지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올해 어떤 모집 단위가 저렇게 낮은 입결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소 낮은 내신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의예, 약학,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아요. 이들 모집 단위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죠. 아무튼 이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치러지는데 1단계에서 평가의 100%를 차지하는 서류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해요. 참고로 자기소개서는 대규역 공통문항 1, 2번 2개 문항만 활용합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크게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나뉘는데 전공적합성의 비중이 35%로 가장 크죠. 전공적합성은 전공 관련 과목 성취도,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전공 관련 교과와 비교과를 살펴본다고 해요. 면접은 제출 서류 진실성 확인 위한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로 치러지는데 여기서도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가장 크죠. 가톨릭대 학종 합격의 키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부와 자소서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의미를 물어본대요. 전공 적합성과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거리를 본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먼저 찾아보며 예상 질문을 만들어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종 입결은 대략적으로 참고 정도만 하는 걸로 해요. 수강한 과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적 추이는 어땠는지,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어땠는지 등등이 반영되지는 않는 결과이니까요.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인문계열 평균은 3.67이었고 자연계열은 3.71이었어요. 입결 평균이 높은 모집 단위는 심리특수교육, 학식품영양, 바이오메디컬학공이었고 반대로 낮은 모집 단위는 프랑스어 문화, 일본 문화, 정보통신전자공, 공간디자인, 소비자, 철학이었어요. 논술 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반영해서 선발해요. 실질 반영 비율은 논술이 86.6%, 교과 성적이 13.4%니까 논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야 하겠죠. 일반 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으니까요.
다만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꼭 충족해야 해요. 논술고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데 이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에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험 치르는데 인문사회 계열은 특이하게 월요일에 시험을 보내요. 일정도 꼭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인문사회 계열은 언어논술이 지문과 자료제 시험으로 세문항,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세문항, 의예과는 수리논술 네문항이 출제된다고 하는데 가톨릭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작년 기출문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출문제, 출제의도,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최종 기준, 예시 답안까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요. 또 가톨릭대는 모의논술 전용 가이드북도 공개했어요. 이 역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가톨릭대 주요 전형에 대한 소개를 마치려고 해요. 올해 가톨릭대에는 신설된 모집 단위도 많아요. 신설된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의외의 입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모집 단위들에도 주목해 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